네, 이번 시간에는 그 다중 선형하기에 대해서 코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팁스 데이터를 불러왔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불러온 곳에서 이제 식을 이제 세웠습니다. 보시면은 그 토탈빌과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전히 동일하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개수 이게 기울기가 0이 아니냐 0이냐 이것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 근거는 여기 보시면 p-value 값이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어진 그 식에서 살펴볼 때는 토탈빌과 사이즈 모두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나왔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팁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을 우리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스케어도 0.468 정도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값을 취합을 좀 했으면, 만약에 내가 이 해당되는 값을 만약에 내가 좀 더 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람스를 쓰게 되면, 네, 그러면 각각에 대한 그 개수들을 여러분들이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t통계량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델 t values,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회귀개수, 그 다음에 각 모델의 회귀개수, 각 모델의 컬럼에 대한 회귀개수를 이렇게 뽑는 거는 파람 쓰고, t통계라고 보면 tvalues를 여러분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모델에 대한 p-value 값을 내가 구하고 싶다, p-value 값을 내가 구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모델, 그 다음에 p-values,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제 해당되는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p-value 값을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이런 scientific notation이 좀 있죠. 과학적 표기법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실제로 숫자로 좀 표현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numpy에 이제 해당되는 모듈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가 실제 이 p-value 값을 유추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메서드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널이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해당되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보이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해당되는 값 이렇게 표시가 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번외적으로 만약에 이 값을 내가 또 꼭 그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모델에다가 밸류스를 찍으시면은 숫자 3개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인덱싱을 활용해서 가지고 뭐 내가 0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1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2를 선택할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범정 데이터를 좀 진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범정 데이터. 이 범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팁스 데이터에 성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별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TF 메일만, 피메일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정 데이터를 해석을 할 때는 메일이 일단은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약간 상대적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는 T 그 다음에 메일, 이 메일은 이제 그 남자죠. 그 남성은 고정값으로 두는 거예요. 고정값으로 두고 그 비교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밑에 하단에 이제 해석을 달아놨는데, 해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만약에 P 메일이다. 만약에 양수 그 기울기가 양수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팁을 더 많이 준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제 뭐죠? 기울기가 0.02로 나왔죠. 양수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팁을 좀 더 많이 준다는 얘기인 거죠. 팁을 좀 더 많이 주더라.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음수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성이 남성보다는, 그러니까 비교군을 여기다가 이렇게 삼으시면 돼요. 여성보다 팁을 더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PBL 값이 0.847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남성이나 여성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PBL 값이 0.087, 그러니까는 뭐 쉽게 얘기하면 기무가설이 이제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기무가설 채택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상의 기울기가 0. 해당되는 기울기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큰 차이는 없더라. 그러니까 남성이랑 여성이랑 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큰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해당되는 그 요인을 찾는 요인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제 메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 메일을 만약에 내가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피메일이 아니라 내가 메일을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해당되는 것을 살짝 여기다 변경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C 성별,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레퍼런스, 그 다음에 피메일. 좀 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피메일이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결과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게 양수랑 음수랑 다이렉트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그 PBL 값은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는 거죠. 어쨌든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음수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진행을 좀 하였고, 이제 그 7회차 문제, 그 7회차 다음 시간에는 우리 7회차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분석 작업 3형 문제들이 나왔는지 7회차 기출 보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